네. 자, 하여튼 여러분 올해도 가능한 좋은 일 많이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 회사를 내재화시키고 싶어 하고, 예. 그런데 이제 돈과 기술이 이제 좀 걱정인 것 같고요. 예. 배터리 회사들은 지금의 헤게모니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당연히 추구하려고 할 테고요. 그러니까요. 그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또 어떤 결과물들이 생길지 오늘은 이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인사이드는 뭐 저도 처음 듣는데. 저는 이제 많이 들었어요. 아니요, 저도 이제 처음 듣는데 배터리 인사이드 예. 임성균 이사님 모시고 배터리 이야기 한번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배터리 예. 인사이드 임성균입니다. 예. 인사이드는 저희 나이 때는 DC 인사이드이고요. 예. 거기 이제 디지털 카메라 네, 있거든요. 맞죠. 그다음에 NB 인사이드라고 노트북 인사이드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또 뭐 인사이드긴 하여튼 기억나는 큰 사이트들은 그 정도입니다. 네. 배터리 인사이드도 같은 컨셉입니까? 배터리 인사이드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배터리 관련 서비스인데요. 네.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매일 벌어지는 시장 동향이나 네. 여러 가지 정보들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전문 분석 회사?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이제 배터리 말고도 사실 2016년부터 산업 전문 큐레이션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우토바인이라는 자동차 서비스나 소재 관련 서비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죠? 고객들은 배터리의 지금 이제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는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 아니면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뭐 배터리 회사, 배터리 소재 회사 뭐 이런 회사들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핫하니까 막 몰려오나요? 그런 것도 해달라고? 많은 관심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배터리 이야기. 일단 뭐 배터리라는 게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큰 뭐 가격으로 따져도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리진 않는 거죠. 예, 그렇죠. 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예. 배터리가 현재 전기차에서 재료비 기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40%면은 거의 반인데,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원래 이제 내연기관차 시절에는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게 엔진이잖아요. 엔진이었고 엔진은 자동차 회사가 직접 개발하고 직접 그렇죠. 생산하고 네네. 직접 특허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경쟁을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갑자기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니까 네. 이제 그 일을 직접 못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배터리를 지금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해왔던 기술을 가진 기업들 네. 하고 제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고 우리 리더십은 이거예요, 우리 기술은 이거예요라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일 큰 부분을 누군가한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자동차 회사들이 뭐 정말 얼마 안 되는 포션일 때야 그냥 뭐 그래 알아서 뭐 해 이럴 수 있지만 정말 네. 나중에 저 전기차가 우리 회사의 진짜 메인 저 사업이고 이게 제일 뭐 포션이 뭐 60% 되고 이럴 때에도 그 배터리를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죠. 지금 당장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차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 회사는 배터리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저기 보니까 배터리 잘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에게 의존을 해서 배터리를 지금 사지 않으면 갑자기 다가온 전기차 시장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큰 자동차 회사들은 큰 배터리 회사하고 우리 같이 손잡고 갑시다. 우리 같이 일을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뉴스 많이 나오다시피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들이 제휴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지금 전기차 시대는 열긴 열었는데 네. 절대 숫자로는 아직
아주 미진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되고 네. 많이 팔리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네.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맞습니다. 분들은 인프라 얘기하지만 저는 가격이 절대적으로 내려와야지.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없고 배터리가 다 10% 차지하니까 그렇죠. 배터리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전기차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의 내재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내재화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 그 배터리를 가격을 낮추면서 내재화할 수 있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최대 관건인 것 같은데. 그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은 그 자동차 회사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의 원가를 낮춰서 좀 더 배터리를 싸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앨런 머스크도 계속 강조하는 게 네. 배터리 가격 낮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아예 반값 배터리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배터리 회사들이 간격을 낮춰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배터리를 오래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안 해본 사람들이 저거 갑자기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저게 될까? 혹은 뭐 아니야 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테슬라가 그렇게 배터리 하겠다고 직접 나서고 뭐 우리 이런 거 합니다 저런 거 합니다라고 발표하면은 네. 아마 뒤통수가 뜨끔뜨끔 할 겁니다. 야 저러다 진짜 저거 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할 수 있나? 우리는 지금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근데 저기가 해버리면 어떡하나? 네네. 이런 걱정들이 될 거고요. 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네. 지금 완성차가 내재화를 준비하고 있거나 동향하고 네. 그거의 가능성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되나요? 내재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없는데요. 전혀 메이저들은 다 할 것 같은데. 다 하려고 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인트 벤처 맺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조인트 벤처를 하는데 그 자동차 회사와 배터리 회사의 이해관계가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가 혼자 그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면 일단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10기가와트시 정도의 캐파를 만들려면 1조가 듭니다. 근데 요새 한 35, 40기가와트시 하고요. 공장 하나 지으면 그냥 4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짓는다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계속 4조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계속 그 돈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배터리 공장을 만들어 놓고서 이제 영업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또 이제 쉽지 않은 일이고요. 네. 그래서 아예 덩치 있는 규모 있는 자동차 회사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돈과 기술을 모아서 배터리를 만들고 이거를 그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이제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조인트 벤처를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뭐 LG엔솔과 혹은 뭐 SDI와 이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협력적 동반자로 가겠다는 의미로 조인트 벤처예요? 아니면 앞으로 한 5년 후 혹은 10년 후에는 정말 배터리를 우리 회사가 많이 쓸 텐데 네. 지금쯤이면 기술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 자체 공장 돌릴 때 그래도 기술 축적이 한 4, 5년 혹은 뭐 5년 이상 이렇게 쌓여야 어쨌든 배터리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 정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은 조인트 벤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 내재화 요거를 염두에 둔 포석입니까? 둘 중에는 어느 쪽이?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선은 당장 자동차 회사도 사업을 해야 되고요. 네네.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오는데 계속 사오지는 않을 거고 공장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LG 엔솔이 미국에 이제 그 GM하고 공장을 3개를 만들고 있는데 다 미국에 있단 말이죠. 네. 거기에 이제 한국 기술자들이 가서 일을 하기는 할 텐데 사실 대부분 그 공장은 이제 미국에서 사는 미국인들이 돌릴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하다 보면은 조금씩 기술도 익히고 경험도 쌓고 그리고 새로운 노하우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이 공장을 어떻게 운영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깨닫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도 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운영상의 그것도 있지만 기술 이전 같은 건 안 해주나요? 기술 이전을 해야 생산이 되겠죠. 네.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그 써야 한다. GM 쪽에 뭐 조인트 벤처를 하지만은 네. 이제 기술 이전 뭐 해주고 그런 건 없나요?
기술 이전을 처음부터 대놓고 하지는 못할 텐데요. 결국 생산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알게 될 모르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연스럽게. 감춘다고 해도 음.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뭐 공장을 돌린 다음 날에 모든 게 넘어가지는 않을 텐데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은 현지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 뭐 네, 네. 배터리뿐만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사업이 현지에 진출했을 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기 배터리를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렇게 꽤 무겁잖아요, 그 친구가. 네, 그 친구를 이게 들고 다니는 차의 그 메카닉한 문제는 네. 지금까지는 이렇게 별로 드러나진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요 정도 무게까지는 뭐 어차피 지금의 뭐 자동차에서 뭐 크게 많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라 뭐 괜찮은 정도입니까? 왜냐면 이게 보니까 보통은 전기차 한 2톤씩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면 사실 지금 엔진 차 중에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 중에는 아마 제네시스 한 G80 이상 돼야 그 정도 무게일 것 같은데 네. 더 가벼워야 될 차들이 그렇게 이제 무거워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기계적으로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몇 년씩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네. 차보다 무겁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보강 설계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네네.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문제는 없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그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회사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네. 그 전기차에서 이제 그 타이어도 사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제로백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 급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쓴 타이어 그대로 쓰면은 타이어가 좀 빨리 망가질 수 마모가 있거든요. 좀 빨리 되고. 그렇죠. 네. 그런 문제도 있고 조금 뭐 사소할 수 있지만 사소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SUV를 타는데 네. 어디 가서 주차하려면 좀 곤란한 경우가 전기차 많습니다. 사세요? 아니 전기차는 아니고요. 전기차는 아니시고. 네. 전기차는 아닌데 등치가 덩치가 크니까 네. 그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가는 주차 타워 못 들어가는 데가 못 많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문제가 전기차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가 더 큰가요? 크지는 않지만 무겁습니다. 아. 배터리 때문에. 예, 더 무거. 주차 엘리베이터를 못 탈 가능성이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폭삭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은 별로 붙어 있는 걸 못 봤는데 좀 전기차 늘어나면 이 전기차 안 됨 하고 뭐 어떤 차만 됨 이런 식으로 앞에 써붙여 놓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제 내재하던 모든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네,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터리 가격이 40% 차지하는데 배터리 가격이 높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또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양극재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양극재 가격이 강물 가격에 연동되니까 그렇죠. 강물 가격이 3개월 강물 가격이 연동되니까 당연히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고 음. 그다음에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고 배터리 업체들 그리고 또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완성차 업체가 가격을 못 내리고 네, 그런 이제 구조가 지금 있는 구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러면 완성차 업체는 자기가 많이 팔아야 되니까 전기차 가격을 내리게 대중화시키려면 진짜 네. 대중 내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헤게모니가 지금 이렇게 구조가 네. 언제쯤이면 좀 뭐 안정화되면서 좀 배터리 가격이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 이 자료들 보면은 뭐 2025년, 2026년에 배터리 가격이 좀 많이 빠지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그런 자료들을 많던데 네. 지금 헤게모니로 하면은 그렇게 안 될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지금 유지되는 한 네. 그래서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삼원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일 그 양극재는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금속이 아마도 니켈하고 리튬일 겁니다. 네. 리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쓰이던 광물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 그 휴대용 전자제품 같은 거 거기는 예, 별로 이제 안 사용하는 쓰였죠. 배터리인데 얼마 안 되거든요. 네, 3원계 썼을 때. 네, 근데 전기차인데 들어가면은 차 한 대에 뭐 10몇 킬로그램씩 들어갑니다.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네.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게다가 뭐 특히 그 생산이 중국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중국이 이제 코로나로 공장 문 닫았죠. 작년에 갑자기 날 더워서 비가 안 와서 수력 발전소가 닫으니까 공장 닫아 해서 리튬 생산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니켈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생산국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작년부터 이제 전쟁을 하면서 수출이 막히면서 갑자기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출렁출렁했단 말이죠.
근데 조금 지나면은 아마 이런 것들도 안정은 될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수요가 분명히 있고 이거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네. 관련 업체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은 저는 광물 가격은 좀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배터리 자체의 가격도 지금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건 이제 재료비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배터리의 경우 예를 들어 판매하는 가격이 지금 100이에요. 그 중에서 한 80 정도가 재료비입니다. 네. 그리고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 정도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회사가 열심히 해도 80의 가격이 막 움직여 버리면 이거를 싸게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80이 계속 80으로 유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광물 가격 등등이 떨어진다면 전체적인 가격도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사본계 기술도 있겠지만 다른 종류의 새로운 케미스트리를 도입한다던가 아니면 지금까지는 많이 검토하지 못했던 다른 케미스트리를 도입한다던가 하면서 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배터리 회사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동향은 기술 개발 동향은 좀 어떤가요? 아, 그 자동차 회사들, 아니 저기 배터리 회사들. 예. 왜냐면 지금 옛날에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높았을 때 2011년 높았을 때는 다 이익 나고 했다가 네. 지금은 계속 적자 나니까 태양광 얘기세요? 예, 태양광 태양광 모든 경우. 업체들이 네네. 해서 이제 원가로 BEP 수준을 많이 낮추면서 기술 개발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익이 나는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결론적으로.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면은 그런 기술 개발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단순히 광물 가격에 빠져서 이게 좀 배터리 가격이 안정화될 거다 그런 것보다는 기술 개발이 돼서 배터리 가격을 좀 내리는 게 네. 뭐 완성차 업체나 아니면 배터리 업체도 더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광물 가격 자체가 80%면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해도 못 낮추는 거 아니에요? 현재의 기술로 80이라는 거고요. 네. 그거를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광물 가격을? 광물을 좀 적게 적게 쓴다거나 쓰기. 아니면은 조금 싼 다른 광물을 대체제로 쓴다거나 쓴다는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현실화되진 않은 얘기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제시는 되고 있어요. 제시는 되고 있는데 뭐 기술적인 한계, 혹은 성능이나 안정성의 한계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계속 새로운 뭐 케미스트리죠. 다른 종류의 원소들을 사용해서 만드는 그런 배터리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 그런 기술 개발은 계속 배터리 업체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전기차 회사들이 지금 이제 여러 방면으로 이제 막 뭐 자원확보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기술확보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배터리 뭐 공장 만들려는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대략 큰 메이저 업체들의 지금 현재 상황들이 혹시 뭐 파악된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GM은 지금 뭘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스텔란티스는 어디 뭐 광산을 좀 사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지금 뭐 파악되고 있는 움직임이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는지. 예, 눈여겨 볼 만한 동향들은 뭐 네.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광물을 직접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음흠.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니켈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리튬 얘기도 계속 하고 있죠. 음. 리튬은 돈을 찍어내는 기술이다. 리튬 정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리튬을 직접 하겠다. 음흠. 라고 텍사스에다가 이제 공장 짓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캘리포니아인가 그쪽에다도 다시 뭐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오늘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 말고도 GM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얼티엄 셀이라는 배터리 회사를 만들었죠. 네. 배터리 회사를 만들어서 이미 3개의 공장을 미국에 만들기로 했고요. 그와 동시에 GM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있고요. 최근에 보도에 따르면은 GM의 높은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네. 배터리 장비 회사들을 만나고 계신답니다. 배터리 장비 회사들. 장비 회사를요. 그러니까 직접 기술도 개발을 해보고 네. 자기들끼리 이제 연습해보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장비들도 직접 구해보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다른 얘기입니다만 뭐 폴크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전동화가 느리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음흠. 같은 이제 유럽에 있는 유미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벨기에에 네. 있는 좀 오래된 원래 총매나 뭐 귀금속 이런 쪽을 잘 하던 회사인데 여기가 사실은 그 양극재를 거의 처음에는 이제 아주 잘하던 그런 회사거든요. 여기하고 이제 유럽에다가 그리고 유럽이 아니지 이제 미국에다가 정확히는 캐나다에 조인트 벤처로 양극재 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 배우려고 하겠죠. 그리고 뭐 노스볼트하고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네. 니켈을 직접 개발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스텔란티스는 상대적으로 이 두 회사보다는 좀 이런 움직임이 적었었는데 최근에는 좀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네. 그럼 이게 보니까 전기차 회사, 아니 그러니까 완성차, 네. 전기차 완성차 회사랑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회사가 자꾸 광물 자원을 사는 거 이유는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자기 밸류 체인에 해서 광물의 가격을 무시해버리고 네. 거기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배터리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거라고 봐서 투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의 다른 측면은 이 아직은 공급이 조금 딸리기 때문에 저 니켈하고 특히 리튬 같은 경우는 미리 쥐고 있으면 사업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리튬이랑 니켈을 이제 들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 공급하는 양극재 회사한테 우리가 이거 드릴 테니 우리한테 만들어 주시오. 라고 그 밸류 체인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사급으로 주는 거죠. 거기는 이제 사급이죠. 예, 저 인가공 기술만 그것만 붙이고 요거에 따라서 그렇게 안 줄 테니까 그렇죠. 일정한 마진만 가져라.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밸류 체인 전체에서 이제 영향력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근육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저기 힘줄 봤죠? 우리 말 잘 들으면 사업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나중에 이 밸류 체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거 직접 만들고 만겠다라는 의지를 간접적으로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도요타는 네. 어쨌든 세계 1위 지금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 회사잖아요. 네, 꽤 오랜 기간 또 1위고. 그렇죠. 그 회사는 그냥 이 회사는 늦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면 뭔가 또 큰 거 한 방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작년까지는 토요타 CEO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네. 그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하신 적도 있어요. 그냥 늦은 거군요. 뭐 네, 이렇게 늦었습니다만 히든 펀치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아직까진 그렇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4월에 새 CEO가 부임을 하셔서 전기차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고 계세요. 네. 얘기는 하고 계신데 그분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그 전기차 내지는 차세대 차에는 전기차와 우리는 전기차라고 안 부르기도 하는 하이브리드 그리고 정말 양은 적지만 수소차 네.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독자적으로 그 생산성 있게 만들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 뭐 현기차 같은 경우는 eGMP라고 하는 그런 전기차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차대를 얹어서 이제 전기차 모델을 쫙 전개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플랫폼이 전기차 전용이 없어요 지금. 그거를 2026년부터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좀 늦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거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 도요타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의 개념 네. 개발은 모르겠지만 개념을 처음에 들고 나오는 회사잖아요. 도요타가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떻게 개발 동향이? 그러니까 토요타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동화,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이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나중에 저대로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전기차는 그 거쳐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앞으로 자동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토요타에서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때 결론은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로 좀 갔다가 나중에는 전혀 아무런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차로 갈 것이다. 아, 그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전기차는 완벽하지 않고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메인 기술이 될 수 없다라고 중간- 생각을 했습니다. 과도기 정도 잠깐 인기 있다가 없어질 차로 생각했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기존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로 하면은 패러다임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안 간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안 간 거 보니까 야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어떡하지? 라고 하다 보니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원래 계획을 뚝심 있게 추진한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 쪽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 우리가 전기차에서 늦었는데 저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있는 배터리는 출렁출렁거리고 불도 붙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에너지 밀도도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면 우리가 그냥 한 번에 1위로 올라서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좀 있는 경우에 이걸 한 방에 뒤집기 위해서 이 다음 세대 기술을 앞서서 개발하는 그런 사례들 많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토요타의 사례도 그런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생각대로 하여튼 잘 안 돌아간 측면이 도요타 판단이 네. 생각대로 잘 안 돌아간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약간 좀 싸우고 계신 게 하나 있어서 그거 하나 좀 체크하고 네. CATL이 네. 일단은 뭐 양으로는 현재 지금 세계 1위인 건 맞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기술력이 우리나라 세계 그 배터리 회사들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분이 계시고 네. 무슨 소리냐? CATL이 우리 그 세 회사들과 거의 뭐 기술 격차는 이제 없는 수준까지 왔다는 분이 계시고 네. LFP는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분 그리고 LFP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우리가 그것도 훨씬 더 잘한다는 분도 계신데 네. 지금 중국 CATL과 우리나라 저 3사의 차이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두 그룹 그러니까 한국의 배터리 3사와 네. CATL은 다른 종류의 기술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이제 중국 저기 CATL은 LFP가 메인이고요. 한국은 삼원계가 메인이잖아요. 네. 두 가지는 똑같은 종류의 기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단순 비교는 배터리는 어렵고 단순 비교는 어렵고 네.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거를 근데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떤 걸 채택할 것이냐는 사실은 자동차 회사의 선택인 것 같고요. 네. 현재 자동차 회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CAT를 선택하기도 하고 한국의 회사 배터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 전략적으로 LFP를 많이 쓰고 있는 이유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장사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에서 나온 배터리를 씁니다. 라고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라도 CATL의 LFP 배터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최근에 LFP 배터리를 한국 회사들도 다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음년 초부터 해서 이제 LFP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사실 안 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보다 조금 더 성능이 뛰어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성능, 고출력 그 3원계 배터리를 먼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장이 우리 그의 생각대로 그렇게 돌아가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들도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최근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국제과제가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제 삼성 SDI가 중심이 되고 에코프로비엠이었나요? 이런 한국 기업들이 이제 LFP 배터리를 제대로 개발해보자 하는 국제과제를 시작을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LFP 배터리도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그거를 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가 한국 배터리 3사한테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만들질 않았으니까. 네. 그런데 그 소재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소재 회사는 그 소재의 소재를 어디선가 가져와서 또 만들어야 되고요. 배터리 회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해본 거기 때문에 램프업하고 이제 생산성을 올리고 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냥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건 분명히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LFP요? 네. 그래서 3원계는 좀 어려워요. 3원계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LFP보다 확실히. 네. 네. 그럼 아까 테슬라에서 그 중국제 배터리 쓰면 LFP가 500km, 600km 달리는 차에도 테슬라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건 안 되겠죠. 뭐. 그거는 이제 약간 그 라인업에 따라 다르죠. 네. 중국에 500km, 600km 달리는 애들은 LFP로 그렇게 갈 수 있나요? 안 되죠. 아니, 아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등급 아래
쪽의 테슬라 쪽이 네. 그 사용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차에는 어떤 배터리 씁니다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대신에 저희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에도 중국 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있잖아요. 전기차 회사들 뭐 네. 비아디니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좀 프리미엄 뭐 차들 같은 경우는 뭐 6, 700km 나오는 애들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때 광고용으로는. 네. 그래서 그럼 그 친구들은 우리 3원기 배터리를 쓰는 건가 아니면 LFP를 막 엄청 때려박아갖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건가가 살짝 궁금하던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일단 BYD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직접 쓰기 때문에 네. 거기는 3원계보다는 LFP일 가능성이 뭐 높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BYD에서는 이제 블레이드라고 부르는 기술이 있고요. CATL 같은 경우는 그 저기 기린 배터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LFP 배터리의 양점이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다. 네네네. 그러니까 같은 무게에서 담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작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건 이제 배터리 자체 그 케미스트리 자체의 한계란 말이죠. 그거를 배터리 설계를 가지고 보완을 하는 기술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주장으로는 우리 거의 3원계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나온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곧 양산을 한다고 하고 BYD의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양산이 들어가는 상태고 그래서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실상이 어떤지는 가서 뜯어보기 전에는 조금 알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 회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뭐 그건 좀 알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네. 근데 그 기준이 좀 다르다는 말씀도 좀 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전기 용량으로 몇 킬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중국과 유럽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모양이에요. 다르죠. 그렇죠. 다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상은 똑같이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똑같이 비교를 해본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기준이 다른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에서 500km 간다고 해도 이제 우리나라 오면 네. 350으로 표기가 된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가 좀 약간 까다로운 것 같아. 근데 그건 뭐 나쁜 건 아니고 하여튼 네. 뭐죠 그 무슨 타이칸인가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200 몇십 킬로인가 뭐 그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야 그걸로 무슨 전기차 어떻게 타냐고 그랬는데 실상 해보니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뭐 기준 까다로운 건 뭐 좋은 거죠 뭐.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실 때 약간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거는 이제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자동차 회사들과 배터리 회사들 간의 그 헤게모니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건 전혀 알 수가 없는 현재 상황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회사가 직접 생산하는 배터리와 배터리 전문 기업이 생산하는 배터리가 공존할 가능성이 공존할 높다고 거다. 봅니다. 공존할 거다. 공존할까요?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네. 자기네들이 쓰는 배터리를 전부 자기네들이 만들면 뭔가 그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들이 배터리 기술을 개발은 할 텐데 다른 회사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거는 자동차 회사로서도 좋은 일이 아니죠. 네. 다양한 기술, 남들은 뭐 하는지, 좀 더 좋은 기술은 없는지 끊임없이 시장하고 접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회사 배터리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배터리 분명히 만들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사들의 배터리를 어느 정도 이상 살 거고요.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좋다 하면은 그걸 구매를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내부적으로도 하겠죠. 그러니까 좀 막혀 있는 그 회로에서 그 배터리를 구매하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조금 열려 있는 그 서클에서 배터리도 사고 구매하고 개발하고 시장 동향 보고 다른 전기차 회사는 뭐 하는지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게 전기차 회사로서는 훨씬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네. 그 많은 배터리를 어떻게 다 직접 다 투자를 해서 만들겠어요. 일부는 그 투자 부담을 이제 외부의 다른 회사한테 좀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테슬라 빼고는 네. 지금 그 전기차 판매 대수도 그렇고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네. 테슬라만 빼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이 연구하시니까 네. 잠재적으로 봤을 때 이 업체가 좀 전기차 업체로서 네. 좀 많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네. 그런 업체들이 좀 어디고 또 배터리 업체 중에서도 우리 이제 3개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배터리 업체 중에서도 이 업체가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업체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전기차부터 말씀드리면 네. 테슬라가 많이 파는데 작년에 대수 기준으로는 BYD가 1등을 했습니다. 그건 네. 그렇죠. 뭐. 1등을 했고요. 중국에서 많이 파니까. 네, 중국에도 많이 팔고 그래서 BYD가 1등 했고 테슬라 이제 팔고요. 그 두 회사 이외에 전기차를 좀 많이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회사가 일단 저는 현기차도 굉장히 많이 팔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브랜드도 예전 같지 않게 굉장히 좋아졌고요. 이제 새로운 차들을 척척 내면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양산을 하고 라인업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그 전기차의 차별화점이 뭐가 있나요? 그럼 뭐 현기차가 만드는 거랑 GM이 만드는 거랑 전기차의 차별화? 네.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많이 팔릴 거 아니야. 그 테슬라의 나름대로의 차별화가 있잖아요. 테슬라는. 네. 근데 뭐 그 현기차의 차별화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디자인 성능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배터리에서 차별화도 있는데 네. 이제 배터리가 자동차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는 뭐 디자인도 있고 다른 성능, 부가 기능 등등등 정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이제 자동차 전체의 차별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IRA가 작년 8월에 이제 발표되고 세부 시행 규칙이 3월에 발표가 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가 이제 확정이 네네.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제일 먼저 수혜를 보게 될 미국 회사들, 뭐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회사, 스텔란티스 미국 3사라고 보통 부르죠. 미국 3사들이 전기차에서는 꽤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좀 확보한 게 아닌가. 일단 내수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가 정해졌잖아요. 상대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CRMA라고 부르는 핵심 원자재법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고 네. 이거 어떻게 될지 이제 법이 확정이 돼야 결정이 되는 거고 얼마 전에 보셨듯이 그러고 나서 국가별로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라고 이제 행정 규칙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해야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럽 연합이 그런 것 좀 느리잖아요. 네. 느리기 때문에 배터리 회사 폴크스바겐 심지어 독일 회사잖아요. 이 독일 회사도 아까 유미코하고 캐나다에다 양극재 회사 만들고 그 캐나다에다 배터리 회사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독일 회사마저도 원래는 독일에다가 배터리 공장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먼저 만들겠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게 법과 제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 경쟁에서 조금 출발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일본 3사 같은 경우는 뭐 잘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내연기관차에선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토요타가 이제 이런 판단 때문에 좀 전기차가 늦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른 회사들도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좀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혼다가 조금 빠른 편이고요. 혼다가 이제 LG 엔솔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나마 빠른 편인데 그래도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다른 자동차 회사보다는 출발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메카닉 쪽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네. 전에 EGMP라고 그래갖고 플랫폼에 막 위에 껍데기만 막 이것저것 갈아 끼면 된다. 이런 느낌의 이제 마케팅이랄까 아니면 그런 이제 컨셉이 사실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폴크스바겐도 그 껍데기 밑에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위에는 뭐 다양한 차들을 막 얹는 거를 얘기했었는데 저는 제 생각에 그거는 안 맞다. 왜냐면 뭐 시내 주행으로 정말 시속 한 3, 40km로만 달릴 차들 같으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한 시속 100, 150 이렇게 고속도로 막 주행하고 하다 보면 위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차체 중량 뭐 배분이라든지 뭐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정말 저 플랫폼으로 위에 껍데기 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자동차들이 그럴 것 같으면 지금까지 한 대 만드는데 막
지금 개발비 5천억, 6천억씩 써가면서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그 모양 하나에 따라서도 뭐 타이어 뭐 여러 가지 하여튼 힘 조절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플랫폼 전기차 이거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네. 그 플랫폼 전기차는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현기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 EGMP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회사 하나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 두 회사 정도만 GM이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 두 회사 정도 그리고 폴크스바겐도 있었나? 한 그 정도밖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는데 네. 그 중에서 그 플랫폼 기반으로 자동차를 양산을 해서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는 회사는 현기차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로 막 나중에 예전에는 그걸로 여기저기 회사에서 주문 생산한다고, 야 우리 껍데기 씌워주세요. 그래서 그 껍데기 갖다 붙이면 이제 거기서 딱 그 차로 만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PV 맞아요. 예, 네. 목적용 차 네. 만들어서 그러니까 피자만 날르는 차. 뭐 예를 저는 들어서 그러니까 뭐 피자 그런 건 된다고 봐요. 피자 같은 건 가능하나 네. 제대로 된 뭐 승용차로서는 저는 이거 매우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싶어서. 그것도 이제 그 잘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고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그 중요성을 가지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제품 표준화 내지는 그 모델 표준화 그거는 이제 자재 표준화 내지는 생산 표준화로 이어집니다. 그런 것들은 부품의 구매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거의 똑같은 거에서 조금씩만 바꾸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그 효율이죠.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자동차 가격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동차의 가격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전기차에서 그런 시대가 조금씩 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할 때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돈을 잘 벌면서 많은 양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플랫폼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좀 더 높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기차는 끝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렇습니다. 확실히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치고 나가고 있고요.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게 네.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되는 거는 지금 이제 이른바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아직은 전기차 그렇게 진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많이 하고 있지만 요거 팔아갖고 우리 회사 한번 운명을 살려보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벤츠니 BMW니 이른바 독일의 3사들 혹은 뭐 미국의 포드, GM, 일본의 도요타 이런 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어서 막 모델들 신모델들 만들어내고 할 때도 현기차가 지금의 EV6 그래가 아이오닉 5 혹은 뭐 EV9 등등으로 그들의 뭐 추격 혹은 뭐 그들의 압박을 잘 물리치고 잘 날개를 펼 수 있을까를 살짝 걱정하긴 합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한 10년 전만 해도 네. 사실 현기차가 그렇게 아주 좋은 차라는 평을 받고 있지는 못했어요. 음. 그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다른 데도 비슷하니까요. 그렇던 회사가 뭐 현기차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회사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아니면 뭐 폴크스바겐 별로 크지 않지만 이런 좀 메이저 그 토요타라든가 네. 이런 메이저 브랜드들이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지금까지 잘 못하던 자동차 사업을 전기차 시대에 우리가 좀 바꿔보겠다라고 큰 결심을 한 회사들이 나타납니다. 네. 마치 아까 저기 토요타가 우리가 배터리 시장 배터리에서 좀 기술이 뒤졌는데 이거 어떻게 한 방에 뒤집지 하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생각해 낸 것과 비슷한 논리인데요. 그래서 현기차가 특히 우리의 브랜드를 올리고 사업성을 올리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해서 우리는 전기차에 열심히 그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말하자면 절실함이랄까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큰일 날 것만 같은. 예를 들어 뭐 저기 토요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전기차 안 해도 미국에서 이렇게 잘 팔고 있는데 네. 그냥 잘 팔고 있는 거 더 잘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잖아. 간절함이 좀 없군요. 간절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좀 다른 얘기인데 토요타가 그 최근에 욕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니들은 전기차 안 하냐라고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합니다 하다가 네. 결국 하나 냈어요.
이름도 좀 복잡한 뭐 그런 걸 냈는데 네. 3개월 만에 전량 리콜됐습니다. 리콜된 이유가 아, 순수 전기차였어요? 예, 순수 네. 전기차였는데 그게 배터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달리다가 바퀴가 빠졌어요. 이 토요타가 자동차 안 해본 회사도 아니고 굉장히 미국에서 잘하는 회사인데 바퀴가 그 회사가 만든 전기차가 바퀴가 빠졌다는 건 이거는 배터리 전기차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절실함의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네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하여튼 올해 뭐 신차 저 라인업들 보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메이저 네. 회사들의 신 모델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이제 살짝 있었는데 어쨌든 먼저 시작한 그 유리한 점들 그 고지는 분명히 좀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기아차도 하여튼 잘 하시길 바라겠고 우리나라 또 배터리 3사가 전 세계에서 뭐 여튼 그렇죠. 기술력으로 뭐 최고니까 예. 예, 그 자동차도 있고 배터리도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인 우리나라가 잘 미래 전기차, 잘해야죠. 예, 전기차 산업에서 음. 선두권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예. 오늘은 우리 어떻게 되시죠? 배터리 인사이드 이사님이시죠, 이사님. 이사님. 아, 이거 직함이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네, 우리 이사님 배터리 인사이드. 네. 네, 어떻게 우리 전기차 또 잘 좀 취재 좀 많이 해주시고 분석 많이 해주셔서 네. 우리 전기차 또 배터리들 잘 좀 되시길 또 우리 소비자들 또 투자자들이 또 올바른 판단하실 수 있도록 네. 좋은 분석들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배터리 인사이드 임성균 이사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